네, 안녕하셨어요. 안구따라니까야 참 사부 니까야 중에 가장 많은 분량을 담고 있는 안구따라니까야 모두 11의 모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셋의 모음 공부하고 있습니다. 셋의 모음은 모두 50단위의 3개로 구분되어 있는데 지금 두 번째 50경에서 두 번째 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7번째 품을 공부 시작했죠. 7번째 품이 이름이 마하와코, 대품, 큰 품이에요. 그래서 대품에 모두 10개의 경이 들어있는데 오늘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완전히 하나의 책이죠. 이 책이 지금 80몇 페이지 되거든요. 경 10개가 한 80페이지 정도 되는 큰 분량의 경들입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그 마하와코의 첫 번째 경, 안구따라니까야 셋의 모음의 62번 근본 교리등 경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지난주 하나는? 예. 지난주 교재에 하여간 요 새로 들어있고요. 자, 그래서, 근본 교리등 경, 우리 초불련의 번역으로는 이제 외도의 주장경, 이래 되어서, 그 중심 주제가 삼종 외도를 논파하는 요 주제죠. 내가 괴롭거나 행복하거나 이런 지금 어떤 느낌의 문제가 모두 전생의 행위가 원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주장이 있고, 창조주의 창조가 원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주장. 그리고 거기에는 무인무연, 원인도 조건도 없어. 이렇게 말하는 3개의 주장에 대해서 부처님이 업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알지만 그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업인 과보, 이렇게 업이 순환해 와가지고 느낌으로 연결되는, 그래서 느낌이 즐거운 느낌이든 괴로운 느낌이든 이것은 구체적으로는 행위의 결과로 생기는 것이다. 요게 업인 과보, 이래 돼 있죠. 그래서 부처님은 취악업을 짓게 되는 원인 조건을 어떻게 보아야 하느냐, 그거를 전생의 업 때문이라고 말하면, 창조주의 창조 때문이라고 말하면, 원인도 조건도 없이 업을 짓는다면 이것은 옳지 않다. 따지고 들어가면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다. 자, 이래가지고 우리가 사실은 이제 삼종 외도를 주제로 말을 하다 보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불교의 대척점에 있는 것을 이 3가지 외도의 주장으로 보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경은 어떻게 말하나요? 따지고 들어가 보면 결국은 이 3가지 모두가 결실 없음으로 비결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3가지가 세상에 퍼져 있는 대표적인 관점이긴 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 3가지 모두가 근본적으로는 업에는 과와 고가 따른다라고 하는 이 결실 있음을 부정하는, 나의 행위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지지 않는 이런 삶을 주장하는 결실 없음이라는 것의 아류로 3가지를 말한다. 이런 부분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한 거죠. 그래서 불교의 대척점에 있는 것이 무인무연이 아니라 결실 없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지난주 보았어요. 자, 그러면서 워낙에 이게 비중도 있고 어려운 경이다 보니까 경의 절반만 지난주 보았고, 자, 그러면서 이제 부처님 이런 3가지 외도의 주장에 대해서 논파를 하고 나면, 이제 부처님 항상 그렇죠. 당신이 틀렸어 라고 하면 틀린 얘기만 하고 마치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맞는 거는
무엇요? 당신의 주장이 거짓이라면 사실은 참된 거는 무엇요? 이 부분을 부처님은 항상 알려주지요. 자, 오늘 이제 근본교리든 경의 후반부 내용은 이런 세 가지 외도의 주장을 논파한 이후에 그렇다면 이렇게 괴롭거나 즐겁거나 하는 이 느낌 경험의 문제, 이것은 어떻게 생겨나는 것이냐 라는 그 주제에 대한 부처님의 설명이 이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교재 49쪽을 보겠습니다. 49쪽 중간에 보면 그러나 비구들이여 내가 설한 이 법은 현명한 사문 바라문들에 의해 질책받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비난받지 않고 책망받지 않는다. 그러면 비구들이여 무엇이 현명한 사문 바라문에 의해 질책받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비난받지 않고 책망받지 않는 내가 설한 법인가? 자, 앞에 세 가지 모두 비난받는 거요, 책망받는 거요. 그런데 내가 설한 법은 비난받지 않고 책망받지 않아. 누구한테? 현명한 사문바라문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무엇이 내가 설한 그 비난받지 않고 책망받지 않는 그러한 법인가? 요 주제가 이제 경의 후반부 주제가 되죠. 비구들이여 이런 육계가 있다라고 내가 설한 법은 현명한 사문 바라문들에 의해 질책받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비난받지 않고 책망받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런 육촉처가 있다라고 내가 설한 법은 현명한 사문 바라문들에 의해 질책받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비난받지 않고 책망받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런 18가지 의의 행보가 있다라고 내가 설한 법은 현명한 사문 바라문들에 의해 질책받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비난받지 않고 책망받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런 사성제가 있다라고 내가 설한 법은 현명한 사문 바라문들에 의해 질책받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비난받지 않고 책망받지 않는다. 모두 몇 가지를 말하죠? 네 가지. 그렇죠. 육계하고 육촉처하고 18가지 의의 행보 그리고 사성제 이렇게 되죠. 자, 이런 네 가지가 책망받지 않는 내가 설한 법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네 가지 각각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비구들이여 이런 육계가 있다 라고 내가 설한 법은 현명한 사문 바라문들에 의해 질책받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비난받지 않고 책망받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이것을 말했다. 이것을 연하여 무엇을 연하여 이것을 말했는가? 비구들이여 6가지 이런 요소가 있다. 땅의 요소, 물의 요소,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 공간의 요소, 식의 요소이다. 비구들이여 이런 육계가 있다 라고 내가 설한 법은 현명한 사문 바라문들에 의해 질책받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비난받지 않고 책망받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말한 것은 이것을 연하여 말했다. 자, 부처님이 이 3종 외도들에 대해서는 현명한 사문 바라문들에 의해서 비난받는 거요, 질책받는 거야 라고 논파를 했잖아요. 그리고 내가 설한 법은 그들에 의해서 비난받지 않아, 질책당하지 않아 라고 하면서 네 가지를 설명했거든요. 자, 그 중에 첫 번째 육계야. 육계, 6가지 요소. 지, 수, 화, 콩, 공, 식. 자, 요 6개에 대해서 일단 부처님은 이런 6개가 있다라고 말한 거 해서 이런
이런 육계가 어떤 것이냐 하면 바로 이 6가지다. 요걸 지금 딱 던져주셨거든요. 우리는 이러한 육계를 왜 부처님이 당신의 비난받지 않고 질책받지 않는 법에 처음으로 제시했을까? 그런 측면에서 육계와 관련한 몇 가지 주제를 좀 보고 가려고 그래요. 자, 기본적으로는 육계, 지수화풍이 뭐죠? 4대 색. 4대 해서 색 이래 되는 거죠. 그리고 공이라고 하는 거는 4대 조색. 이거를 결합시켜가지고 조색을 만드는, 그죠? 그러니까 4대가 있는가 하면 4대가 결합한 물질, 이럴 때 그 결합이라는 것은 공간 없이는 결합이라는 개념을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공간이 더해져가지고 4대 조색, 지수화풍 4대가 결합해서 생겨나는 식, 이렇게 말하면 결국은 공까지 합해서 이게 다 색인 거죠. 그리고 나머지 하나인 식만 식이요. 그래서 색과 식, 이러니까 물질과 마음, 이렇게 되는 거죠. 물질에서도 특히 나라는 존재로 보면 몸과 마음,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가 있죠. 지수화풍 공식이라는 6가지 요소가 있다 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런 의미를 가지죠. 자, 이와 관련해 가지고 제가 3가지를 좀 보고 갔으면 좋겠다 싶어요. 한 가지는 요 책 좀 하나. 이 여자가 유독 소리가 응? 이 여자가 유독. 그런가요? 자, 이 책의 49페이지 보겠습니다. 49. 한편 이렇게 유시는 마음에게 몸이 있는 상태라는 해석에 타당성을 부여해주는 교리가 있는데 지수화풍 공식의 6개, 6가지 요소입니다. 유시는 나, 즉 사람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런데 부처님과 육사외도에 포함되는 아지타 깨사깐발리는 사람을 다르게 정의합니다. 우리 이거 많이 본 거죠. 그래서 아지타 깨사깐발리는 짜뚜 마하부 띠꼬 아양 뿌리소 라고 해서 사람은 4대로 되어 있다. 뭔가요? 여기 지수화풍 공식 중에 지수화풍이라고 하는 4대, 그것만 가지고 사람이라고 정의하는 거죠. 사람을 구성하는 것은 지수화풍 4대요. 물질인 몸만이 사람의 본질이요. 말하자면 마음이라는 것은 어떻다는 거예요? 마음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겠죠. 그러나 지수화풍으로 구성된 사람의 그 작용 과정에서 2차적으로 마음은 생겨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요소, 이런 요소라는 개념에서 볼 때 1차적인 요소가 사람을 구성하는 것. 이럴 때 지수화풍, 즉 물질로 사람은 되어 있어. 요게 뭔가요? 요즘 말로 하면 유물론이죠. 그 유물론이 부처님 당시에 이미 육사외도 중에 아지타 깨사깐발리가 주장하는 논리인 거예요. 자, 거기에 비해서 부처님은 자 다투로 아양 비쿠 뿌리소 띠라고 해서 비구요, 사람은 6개로 되어 있다 라고 지수화풍 공식 이 전체를 가지고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때는 뭔가요? 방금 보았지만 공까지가 물질의 영역이다 라고 볼 때 물질과 마음, 몸과 마음을 포괄해가지고 이게 나를 구성하는 본질, 1차적인 요소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유물론적으로 마음이라는 것은 몸의 작용에 의해서 생기는 요게 아니고 마음 자체를 몸과 대등하게 나를 구성하는 요소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자, 그거 좀 보면 지수화풍 4대, 즉 색, 물질이 사람을 구성하는 1차적 요소라는 아지타 깨사캄발리의 주장은 유물론, 단멸론, 단견입니다. 식, 마음은 색으로 구성되는 사람의 삶의 과정에서 생겨나는 2차적 요소라는 해석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관점은 다릅니다. 부처님은 식이 색과 대등하게 삶을 구성하는 1차적 요소라는 점을 말해주는데 지수화풍 공식의 6개로 구성된 사람의 선언입니다. 이때 공, 아까사, 공이라고 번역되는 말이 빨리 원어가 2개가 있어요. 하나는 이렇게 공간이라는 의미의 아까사, 이게 6개의 공이고 보통 또 말하는 공 이러면 순야라는 게 있죠. 순야, 순야따라고 해서 그게 이제 보통 말하는 공이죠. 그 2가지인데 여기서는 아까사라는 공간을 말하는 공은 4대의 결합인 4대 조색을 구성하는 요소이므로 물질에 속합니다. 그래서 6개는 색과 식의 조성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사람이 색과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선언을 통해 식, 마음이 색, 몸과 함께하는 상태가 사람, 즉 나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바로 유신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정리한 요 책에 있어요. 자, 요게 이제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구성 요 측면에서 6개가 먼저 쓰이고요. 자, 그 다음에 지수화풍 공식이라고 하는 이게 또 그대로 순서적인 어떤 모습을 하나 제시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세상이라는 게 보면 욕계, 색계, 무색계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그러면 뭐 욕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소유라는 개념이 얹혀져 있는 거고, 색계라고 하면 물질의 중심을 두는 영역이고, 무색계라고 하면 물질에 대한 경향을 넘어서 이렇게 되죠. 자, 그럴 때 색계라는 세상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이렇게 구성이 되죠. 그러면 이제 요거를 넘어서면 무색계 이래 되는데, 무색계는 어떻게 구성되죠? 공무변처, 공무변처, 식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 뭐 이게 이런 중생들의 삶의 영역, 세상이죠. 자, 이럴 때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요 색계라고 하는 영역은 요소적인 관점에서 말하면 어떤 요소로 말할 수 있나요? 뭐 색계니까 지수화풍이지 뭐. 그죠? 우리 이게 뭐 내가 질문을 그래 했지만 간단한 문제예요. 그래서 경은 이제 여러 곳에서 이 색계를 지수화풍으로 나타내는 경우들을 우리가 종종 보죠. 자, 그래서 초선부터 제4선이라는 색계의 영역은 그 요소적인 관점에서 보면 지수화풍 4대, 그리고 이게 그렇다고 지수화풍 4대로 구성된 세상 요렇게 말하는 건 아니죠. 지수화풍이라는 이 색으로 구성된 상, 요런 의미죠.
색의 경향. 말하자면 몸에 대해서 이 몸이 이거 나요 라고 하는 물질적인 경향. 초선이라고 하는 게 그 초선 상태의 산약, 상으로 구성된 상태. 그러니까 제4선 다음에 공무변초로 넘어갈 때 요거 우리가 잘 알죠? 그러니까 무색계로 올라가는 그 상황이 색이 없어지는 상황인가요? 색상. 그죠? 색상을 넘어서는 거죠. 그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색계라고 하는 요 영역은 지수화풍이라는 요 색을 직접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레벨이 물질적인 경향성을 넘어선. 그러니까 색계에 있을 때는 물질적인 경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요런 레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선을 성취했다라고 할 때는 그만큼의 경향성이지 초선만큼의 특화된 물질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렇게 지수화풍이 색의 상, 이래서 색계를 구성한다면 이제 수행자가 색상을 극복하고, 그죠? 색상을 극복하고 무색계로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 무색계로 올라가는 그때는 마찬가지 상의 문제로, 그죠? 상의 측면에서 극복하고 올라가는 거죠. 물질의 경향을 넘어서 가지고 공부변초로 올라갔다 라고 하면 요때는 어떤 경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공부변초의 상 이렇게 되죠. 네. 공부변초만큼의 경향성, 상을 갖는 거야. 그런데 이 공부변초를 말할 때 색상을 넘어서서 공부변초를 무시한다. 이렇게 정의사항이죠. 그러니까 공부변초는 공부변초의 상이다. 요거 색계는 지수화풍이라는 네 가지 색의 요소로 설명되는 상, 경향의 영역이고, 그래서 지수화풍으로 구성되는 이 몸에 대해서 이 몸과 마음이 함께한 몸을 싸잡아가지고 이건 나의 것이고 이건 나고 이건 나의 자아요. 요런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 게 색계 영역이죠. 그걸 색상을 넘어서 가지고 공부변초를 성취했다 라고 하면 이제 더 이상 물질적인 거, 몸에 대해서 내 거요, 나요, 나의 자아요, 이런 경향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일반적으로는 물질적 경향을 극복하고 나면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마음 이러면 식이 되겠죠. 그런데 이런 그 삶의 향상의 과정에서는 지수화풍이라는 이 물질 요소에 대한 경향을 극복하면 바로 식, 이렇게 마음에 대한 경향성만 남아있다, 직접 가지 않는 거예요. 그 중간에 바로 공이라는 개념을 넣는 거죠. 이게 지수화풍 공식에서 지수화풍이 물질을 구성하는 네 가지 요소, 그것을 공간을 매개로 결합해서 4대 조색 이렇게 되잖아. 그런 물질 요소들을 결합하는 것으로의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크게 보면 물질에 속하죠. 이건 물질 안에다 공간이 있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삶의 향상, 얼마만큼의 경향성을 해소하고 올라서느냐, 이런 측면에서는 지수화풍 4대를 먼저 경향으로서 해소하고 그 다음에 공간이라고 하는 이 경향성을 이어서 넘어서고 식이라는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이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약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이 하늘 세상이 순서가 그래야 되잖아. 조선 그러니까 제4성까지는 지수화풍이야, 색이야. 그런데 거기서 바로 식이라고 하는 요소로 가지 않고 공이라는 요소, 공간이 무변처, 공간이 끝이 없어. 뭐 이런 공간이라는 경향성을 얻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색상, 색에 대한 경향을 넘어서면 공간이 무한하다. 여기서 하여간 공간이 무한하다라는 그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경향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공간이라는 경향의 영역으로 올라서고 그 공간이라는 경향까지를 넘어서면 어디로 가는 거야? 네, 식무변처라고 하는 식이라고 하는 경향. 식이 뭐야? 마음이잖아. 그러니까 지수화풍이라는 이 색계 영역인 물질의 경향을 넘어서면 이어서 공간이라는 그 경향, 그거를 넘어서면 이제 마음에 대한 경향. 요렇게 요거 재밌죠? 네, 6개를. 그지? 이게 바로 지수화풍, 공, 식. 요런 6개의 순서를 보여주잖아. 그러면 김보부님, 이렇게 지수화풍 공식 한 다음에 무소유처가 이어진다는 건 뭐야? 식에 대한 상도. 이런 이야기야. 이게 요소잖아. 요소라고 하는 거는 무언가를 구성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삶을 구성하고 세상을 구성하는 것을 지수화풍 공식의 6가지 요소라고 말을 했다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중생들의 삶은 하여간 거기에 대한 경향, 상으로서 어느 레벨의 상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그 존재하는 위치가 차이 나잖아. 그러면 이게 공무변처에 올랐다라고 하는 공간이라는 그 요소에 대한 경향을 갖고 있는 거야. 지수화풍의 경향을 넘어서서. 식무변처라고 하면 공간도 넘어서서 하여간 지수화풍 공식 6가지 중에 이거 다 해결하고 그 영역을 넘어서고, 그리고 식만 남아있는, 식에 대한 경향만 있을 때가 식무변처야. 근데 그거를 넘어섰어. 그 얘기는 뭐예요? 지수화풍 공식이라는 6가지 요소 모두를 넘어선 거지. 존재라는 이 요소 상황 모두를 넘어서니까 물론 이거는 다 없어진다는 개념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그런 중생의 경향성 이렇게 올라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식무변처는 식에 대한 경향, 달리 말하면 식이라는 이 마음에 대해서 이건 내 거고 이게 나고 이게 나의 자아요, 요렇게 붙잡는 경향이죠. 식무변처의 상이라고 하는 게. 그러면 그것까지를 넘어섰다라고 하면 이제 더 이상 식에 대해서도 그렇게 붙잡지 않게 된 거야. 지수화풍 공식이라는 이 존재의 구성 요소 6가지 모두를 넘어서니까, 그럼 이렇게 식무변처를 넘어선 무소유처의 상태가 되면 무소유처의 상이라는 건 어떤 거게 되겠어? 무소유처의 상은 이제 지수화풍 공식이라는 모든 것, 모든 요소에 대한 붙잡는 경향을 넘어섰잖아. 그러니까 그 상태는 모든 요소를 다 넘어섰으니까 있는 바가 없는 경지야. 참으로 아무것도 없구나. 이거는 그 경향의 측면에서 지수화풍 공식이라는 6가지 요소 모두에 대한 그 넘어섬의 경지. 그러므로 더 이상 어떤 것에 대해서도 내 거요, 나요, 나의 자요 라고 붙잡지 않는 이런 경향.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6개를 말할 때 지수화풍 싸잡아서 색 이렇게 말해서 색계로 놓고,
그것이 공과 식으로 무색계로 올라가고 그거 다 해소된 무소유처까지.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보통 그 수행자가 성취의 과정을 말할 때 상에 의한 증득의 한계를 무소유처 이렇게 놓잖아. 그죠? 요건 우리 기억하죠. 무소유처가 상에 의한 증득의 끝이 라고 말하는 게 뭐냐 하면 다 지수화풍 색에 대한 경향도 넘어섰고 공간에 대한 경향도 넘어섰고 식에 대한 경향도 넘어선 거야. 이제 더 이상 존재하는 것들과 관련한 어떤 더 높은 경향이, 더 높은 상이 없는 거야. 그래서 무소유처 여기까지를 상의 증득을 통해서 얻는 경지가 그 완성이 무소유처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그 위에 또다시 비상비비상처가 있거든? 이건 뭐예요? 사실은 무소유처까지를 가도 그러나 그게 중생들의 삶의 완성은 아닌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다 상의 이야기다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는 게 무소유처라는 상의 증득을 통해서 성취할 수 있는 그 완성 자리를 넘어가면 이제 경은 뭐라고 말해요? 남아있는 행들에 의해서 성취하는 그 자리가 비상비비상처 이렇게 말하잖아. 그 자리는 이제 이런 상을 놓고 상이라고 할 것도 아니고 상이 아니라고 할 것도 아닌 경지야. 이렇게 말을 하죠. 여기 설명되죠. 이게 육계로서 설명이 되는 거야. 육계라는 게 중요한 교리다라고 하는 데는 이런 그 세상에 대한 이해. 그래가지고 하여간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소유처까지는 상의 증득으로 얻는 거고 성취하는 거고 비상비비상처는 남아있는 행들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남아있는 행들에 의해서 얻는다. 성취한다. 사실은 이제 요거는 중생의 영역인데 이 중생의 영역까지 넘어서는 삼매의 경지가 하나 있죠. 이거 넘어서 뭐지? 상수멸이죠. 상수멸은 자 상의 증득을 통해서 무소유처까지 올라가잖아. 남아있는 행들에 의해서 비상비비상처까지 올라가잖아. 그러면 상수멸은 어떻게 들어가죠? 여기서 보면 그 찌따상유따의 경에서 상수멸의 증득을 위해서 크게 도움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상수멸에 들어갑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죠. 그 대답이 뭐냐 하면 사마타 윗바사나입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사마타 윗바사나의 큰 도움을 받아서 상수멸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다 볼 수가 있는 거야. 상의 증득을 위해서 무소유처까지, 남아있는 행들에 의해서 비상비비상처까지. 그러니까 상의 증득으로 얻을 수 있는 한계 무소유처. 그리고 남아있는 행들이라 그래도 어쨌든 오온의 작용에 의해서 비상비비상처까지 가잖아. 그런데 비상비비상처까지 가도 거기까지는 어쨌든 중생의 영역이죠. 상수멸이라는 영역은 어떤 영역이야? 이거는 벗어남의 영역이죠. 삼매라고 하는 일시적인 조건이 따르지만 벗어남의 영역이죠. 그 벗어남의 영역이라는 것은 상이나 행이나 이런 오온의 힘으로 못 가는 거지. 벗어남의 영역은 어떻게 들어가느냐 라고 할 때 이제 경은 사마타 윗바사나를 통해서 상수멸에 든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상수멸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사마타 윗바사나의 큰 도움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 다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죠? 상의 증득을 통해서 남아있는 행들을 통해서 사마타 윗바사나를 통해서
우리가 육계라고 하는 이 주제에서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는 것은 아주 의미가 있어요. 응? 진작 이렇게 내가 외우기만 순서대로 맞아. 이거 진작 내가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진작 하시는 그러게 말이죠. 그러면 요게 두 번째가 이건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증득의 문제.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세 번째 한 가지 더 봐야 되는 게, 아니 내가 요거 자료를 만들어 놓고는 인쇄를 안 해갖고 왔어요. 그런데 이제 보면 우리가 이제 윤회하는 장면이 있잖아. 윤회하는 장면은 뭐 기본적으로 어머니의 태에 들어오는 요 장면이 윤회를 말하는 가장 극적인 장면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머니의 태에 들어오는 요 장면이 어떻게 서술되느냐 라고 할 때 우리가 먼저 다 아는 거죠. 맞지마니까야 38번 가래 부서짐의 큰경, 여기에서는 뭐라고 말을 해요? 세 가지, 즉 어머니 아버지의 결합, 그리고 어머니가 어머니의 월경 이래 나오는데 임신 가능한 상태 이거겠죠? 그리고 간다빠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세 가지로 말을 한다고. 임신을 한다. 그래서 잉태를 한다라고 할 때는 부모님의 결합과 어머니가 임신 가능한, 그리고 거기에 간다빠가 출연해야 한다. 요렇게 나오고, 그런가 하면 디가니까야 15번 대인연경에서는 직접 이런 표현을 해요. 자료는 제가 다음 주에 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를 만들어 놓고 인쇄를 안 해왔네. 시계 조건으로부터 명색이 있다라고 말하였다. 안 한다요. 시계 조건으로부터 명색이 있다라는 것은 이런 방법에 의해 알려져야 한다. 안 한다요. 식이 모태에 들어오지 않는데도 명색이 모태에서 공고해지겠는가? 여기선 딱 그 말이 나오죠. 식이 모태에 들어오지 않는데도 모태에 들어오는 게 뭐라는 거야? 식이라는 거야. 사실은 이 38번경에서는 이제 부모가 결합한다, 어머니가 임신 가능해야 한다라는 거는 환경적 요소고, 간다파라고 하는 어떤 존재가 들어와야 된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의 결합을 통해서 수정란은 생길지 몰라도 간다파라는 이름의 어떤 것이 들어와서 결합해 주지 않으면 임신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앞에 두 가지가 몸과 관련한 거라면 간다파라고 하는 이게 마음의 관점에서 봐줘야 되죠. 근데 이제 요거를 이 38번경 하나만 놓고, 왜냐하면 이제 다른 데서는 이런 표현이 안 나와. 뭐 간다빠라는 개념도 저 사왕전의 동쪽 하늘에 있는 신들의 이름이 간다빠 이런 식으로 나오지. 뭐 여러 가지 뭐 노래를 좋아하는 신으로도 나오고 이래 하지만, 사실은 이 간다빠가 이런 잉태라고 하는 관점에서 간다빠가 나오는 건 여기밖에 없다고. 그런데 이제 이거를 이 한 가지 경우를 놓고 그 간다빠가 무엇냐? 라고 찾아 들어가면 이게 곤란해져. 그러니까 김보분이 이 얘기는 우리 많이 듣죠. 그래서 간다빠에 대한 다양한 설명들이 나오는 거야. 그런데 그냥 여기서는 부모님들의 결합에 의해서 몸이라는 조건이 만들어지면 간다빠라는 이름으로 윤회하는 그 어떤 자가 참여한다? 이렇게만 보지 뭐. 그런 상태에서 지금 디가니까야 15번 대인연경에서는 모태에 들어오는 자, 모태에 누가 들어온다 그래요? 이게 식이라고 말하는 거야.
모태에 들어오는 자가 식이야. 이것도 말할 것도 없지 뭐. 모태라고 하는 개념이 이 몸의 얘기지 뭐. 그런데 거기에 들어오는 자, 간다빠라고 불리는 그 자가 누구냐 하니 식이야. 이렇게 말해주잖아. 연결해서 보면 아무 어려울 게 없는데 이거를 연결하지 않고 경 하나만 가지고 간다빠가 무언지 찾아 나서면 복잡해진다고. 자, 그런가 하면 지금 보는 경 안구 따라니까요. 세서 외움에 여기 62번이죠. 근본결이든 경. 여기에서는 지금 뭐라고 여기 이제 어디 갔냐? 여기 이제 조금 이따 나와요. 조금 이따 이제 51페이지 제일 밑에 가면 6개의 붙잡음을 원인으로 모태에 듬이 있다 라고 해서 모태에 들어오는 자가 6개라고 말을 해주는 거야. 그럼 요건 뭐죠? 모태에 들어오는 자가 식이라는 말하고 모태에 들어오는 자가 6개라는 말하고 이걸 어떻게 봐야 돼? 다른 건가? 사실은 같은 말이야. 왜냐하면 6개라는 것이 지수화풍 공이라는 물질 요소, 몸의 조건, 그러니까 물질, 식과 명색의 조건, 서로 조건되어짐. 이래서 몸을 구성하는 것들하고 함께하는 식이잖아. 뭐 별거 아니거든. 이거를 구체적으로 윤회하는 당사자가 누구냐? 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연기된 식의 윤회, 식이 들어오는 거야. 그런데 그거를 좀 더 그 상황을 자세히 보자라고 하면 식이라고 하는 거는 명색과 서로 조건되는 이것 때문에 어떤 때도 그러니까 단 한순간도 예외가 없이 식은 혼자 존재하지 못한다고. 명색과 물질과 함께하지. 그러니까 죽고 태에 드는 요 순간, 이거는 뭐 시간적으로는 뭐 우리가 설명할 수 없죠. 동시니까 죽는 순간 태어나잖아. 그런데 그 죽어가지고 태에 드는 그 순간은 기존의 자기의 몸을 잃은 거잖아. 자기의 몸을 잃고 새로운 어머니의 태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도 구체적으로는 식이 가는데 이 식은 그 순간에조차 독립적으로 혼자 가지 못하고 물질 요소 상태로의 물질들과 함께 간다. 그 물질과 식의 서로 조건되는 상황을 죽고 태어나는 태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도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야. 지수화풍 공식에서 식까지 같이 들어가는 거는 명색이 같이 들어간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방 임신을 했다 해가지고 생명식이 들어간 게 아니고 조금 있다가 되거든. 조금 있다가 이제 태아라고 보는 거거든요. 수정해갖고 그렇죠. 상태. 그러니까 지수화풍은 이미 갖춰져 있는데 식이 그 얘기는 우리 조금 이따가 다시 나올 거야.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다시 나올 건데. 좀 같이 들어간다고 표현하는데 좀 이상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요소라고 부르는 게 내가 그 부분까지 잘 적어놨는데 인쇄를 안 해왔어. 이제 뭐냐 하면 그 구체적인 어떤 결합 상태의 물질은 아니래도 요 죽고 태어나는 그 순간조차도 물질적인 요소로부터 배제된 식이 혼자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제 6개로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때는 요소라는 사실은 지수화풍 공이라는 이 요소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요소라는 개념이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그 순간조차도 식이 혼자 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6개로서 태에 든다. 6개의 붙잡음을 원인으로 모태에 든다. 이렇게 말하는 건데, 그건 조금 이따가 한번 다시 볼게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6개와 관련해서 우리가 세 번째로 참고하자 하는 거는 이렇게 그
맞지만 니까야 38번, D가 니까야 15번, 안 붙다라 니까야 셋의 모음의 62번. 이 세 개의 경을 연결해서 보면 몸에 간다빠라는 이름으로 식이 들어오는데 그 들어오는 그 시점에조차도 식은 물질과 분리된 혼자 움직이는 게 아니고 물질 요소와 더불어 움직인다. 그 순간조차도 식은 물질적인 요소에 조건 지어지지 않은 상태를 갖지 못한다. 어쨌든 태에 들어가는 건 식이다. 육계로서 들어간다. 이름하면 간다빠다. 요렇게 그 태어남의 그 순간을 세 개의 경을 통해서 설명하면 그래서 이제 요렇게 사람이 구성된다. 육계 요런 그 올라가는 증득 관계 그리고 잉태의 과정 요 세 가지 정도만 우리가 좀 공부를 하면 육계라는 이 주제에 가장 중요한 공부는 했다. 이렇게 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이제 김보부님 말씀하신 그 주제는 조금 이따 이어서 나오니까 이제 빨리 가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렇게 네 가지 중에 첫 번째 이런 육계가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나면 이제 이어서 두 번째 비구들이여 이런 육촉처가 있다라고 내가 설한 법은 현명한 사문 바라문들에 의해 질책받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비난받지 않고 책망받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것을 말했다. 무엇을 연하여 이것을 말했는가? 비구들이여 이런 6가지 촉처가 있다. 안촉처, 이촉처, 비촉처, 설촉처, 신촉처, 의촉처이다. 비구들이여 이런 6촉처가 있다. 라고 내가 설한 법은 현명한 사문 바라문들에 의해 질책받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비난받지 않고 책망받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말한 것은 이것을 연하여 말했다. 하여간 이 근본 교리등 경이 정말 굉장히 중요한 경이에요. 이게 한면으로는 삼중외도를 질타하는 논파하는 면도 있지만 그들을 논파하고 나서 부처님이 드러내주는 내가 설한 법. 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안, 이, 비, 설, 신, 의. 요거 6네이처죠. 색, 성향, 미촉법. 육외입처예요. 그러면 여기서 안식 내지 의식이 인식에 의해서 이건 생겨나는 거죠. 그러면 요거 이제 육식 이 세 가지가 만난다. 삼사화합 촉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수, 느낌, 경험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자, 여기서 보면요. 인식작용. 그러니까 안과 색을 연하여 안식이 있다. 라고 말하는 요 안식이 생겨나는 자리는 어디죠? 안과 색이 생겨나는 자리는 말하자면 안이라는 것과 색이라는 것. 요 두 가지가 그러니까 안이 색을 만나는 거예요. 안과 색이라고 하는 안식과 안군으로 구성된 보는 자인 안, 그것에 보이는 것으로의 색들, 요거를 안과 색을 연하여 안식이 생긴다 라고 하는데 이제 경은 요 안이비설신의 색성행 미촉법을 부를 때 어떤 표현을 쓰냐 하면 처라는 말을 쓴다고.
아야따나라는 말인데, 이 아야따나라는 말을 뭐 장소, 보통 보면 이제 감각 장소 이렇게도 이제 우리 초불련에서도 번역을 하시잖아요. 뭐 타당한 번역 같아. 그래서 즉 보는 주관과 객관이 만나는 그 자리. 그래서 인식을 위한 장소 이렇게 말을 해도 되고, 우리는 인식이 일어나려면 주관과 객관이라는 두 가지 토대가 있어야 된다. 이래서 요거를 토대 이렇게 우리는 또 말을 하죠. 그래서 육내입처라는 것은 안이비설신의 6가지 안에 있는 인식의 토대. 육외입처 이러면 색성향 비척법이라는 밖에 있는 인식의 토대. 요 토대라는 거를 뭐 그냥 말을 바꿔서 안과 색이라는 그 인식 장소 뭐 이래 해도 다 같은 의미를 담고 있겠죠. 이렇게 처라고 하는 토대에 의해서 식이 생겨나면 이 세 가지가 만나는 것이 촉이요. 촉이라고 하는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활성 요소, 삶을 그냥 안이비설신의 색성향 미촉법 6, 그러니까 12처를 일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 일체를 말하는 대부분은 여기까지 나오는 활성화된 일체로 나오죠. 그럴 때 촉이라는 것도 이 삶의 활성화에 의해서 수를 만드는 거고, 안과 색이 안식을 만드는 여기에 작의라는 게 있는 거죠. 뭐 이런 활성화의 개념이 있다고. 그래서 삼사화합 촉이라고 하는 거는 말하자면 작의라고 하는 활성화, 그러니까 활성 요소. 작의라는 거는 어디에서 일어나요? 내입처와 외입처라는 두 개를 토대로 일어나는 작용이 있는 거죠. 촉이라고 하는 요것도 활성 요소야. 촉에 의해서 수가 생겨나. 그러면 요 부분이, 요 얘기, 요 촉이라고 하는 거, 이건 그러니까 삼사화합이란 현상이잖아. 그런 활성작용, 활성의 요소라고. 이 촉이 어디에서 삼사화합 만날까? 작의라고 하는 것은 안과 색이라는 내입처, 외입처 두 가지 토대 위에서 작의가 돼. 그래서 안식을 만들었어. 그래가지고는 두 가지 토대에서 작의해가지고 안식을 만들어서 이제 세 가지가 만나는 요런 작용이 촉이란 말이야. 그럼 이 세 가지가 만나는 촉이라는 현상은 어디에서 또는 어떤 토대 위에서 삼사화합할까? 만날까? 요렇게 우리가 물어볼 수 있죠. 사실은 이제 요 부분이 학자들 가운데도 옛날 그 부파불교 시대 때부터도 어려웠나 봐. 그런데 바로 요런, 자, 여기서 제가 지금 요 얘기가 아주 중요한 표현이에요. 작의라고, 그러니까 활성 요소가 두 개가 있다고. 촉과 작의라는 두 가지 활성 요소가 있는데, 작의라는 활성 요소는 내입처와 외입처라고 하는 두 가지 토대, 아니면 두 가지 뭐 감각 장소, 이러지만 하여간 토대로 보자고. 두 가지 토대 위에서 작의라는 활성 작용을 통해서 안식을 만드는 거야. 그러면 세 개가 돼버렸잖아. 세 개가 된 요 상태에서 세 개가 만나는 그거는 작의가 두 가지를 만나게 하는 것도 처라는 이름을 써서 어떤 토대성을 말하잖아. 그러면 그런 토대 위에서 하나가 더 늘어나서 셋이 만나는 촉은, 이건 어디서 어떤 토대가 필요할까? 이 삼사화합 촉이, 그러니까 삼사화합 촉한다라고 할 때 토대라는 개념이 필요할까? 안 필요한 거 같죠? 이게 보니까 제가 지난번에 한번 제가 공부 시작할 무렵에 최봉수 교수님의 그 논문 서적을 많이 보면서 어려웠다는 얘기도 하고 공부에 도움이 많이 됐죠? 거기에서도 보면 부파불교 시절에 이미 촉이라는 것이 어떤 토대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어떤 실체적인 것이냐 아니냐 뭐 이런 걸 가지고 학자들 간에 얘가 논쟁이 많았다 그래요. 지금 우리가 이런 식의 논쟁을 하고 있는 거야. 앞에서 박보부님은 토대가 있네요 라고 말하고 김보부님은 뒤에서 토대가 없어요 라고 말하는 거야. 그런데 이럴 때는 우리가 방법은 하나지 경에 의해서 보면 되지. 여기에서 경은 그러니까 촉처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촉처. 근데 이 촉처가 안입이 설신의 그대로 육촉처. 육내이처, 육의이처, 육식 늘어나서 육촉처라고 해서 육촉의 척. 여기는 그냥 아약간하고 여기서는 촉이 팥사잖아. 팥사약간. 그래서 촉처라는 말을 쓰거든. 이거는 뭐냐 하면 촉이라고 하는 셋이 만나는 그 활성작용의 현장, 그것에 토대가 되는 것 라고 해서 촉처라는 말을 쓰는 거야. 요 말이 직접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간 여기서 오늘 아주 중요하게 본 게 그 작의라고 하는 하나의 활성 요소를 위해서는 두 가지 처가 그러니까 내입처와 외입처가 필요했어. 그러면 거기에서 식이 만들어지면 세 가지가 되어가지고 그 세 가지가 만나려면 또 다른 또 다른 토대가 필요해. 그거를 부처님은 촉처, 팥사야바나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야. 이게 물론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토대는 아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해서 없는 거 아니죠? 그런데 부처님은 이 삼사화합이라는 이 촉의 활성작용이 일어나는 거를 촉처라고 하는 토대 위에서 일어난다. 토대가 있다. 라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내가 설한 법의 두 번째가, 그러니까 6개에 이어가지고 두 번째가 이런 육촉처가 있다. 라고. 이 얘기. 삼사화합 촉이라는 활성작용이 활성 요소의 토대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건 육촉처가 있다. 예, 요 개념. 이 육촉처라는 개념은 경에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꽤 제법 나오죠. 제법 나오는데 이게 촉하고 촉처는 다른 거다. 촉처라는 토대 위에서 활성작용으로 이 촉이라는 현상이 진행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온에서는 촉은 온이 안 나오잖아요. 촉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그 활성작용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떤 토대로 있다는 거는 좀. 그 부분은 조금 우리 또 좀 다른 관점. 그러니까 내입처, 외입처 이것도 그 내입처와 외입처라고 하는 것을 구성하는 게 무엇냐? 이러면 오온이 그거를 구성한다. 이제 이런 관점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 우리가 삼사합을 촉이 굉장히 촉이 중요한데도 촉온이나 촉에 관련된 경전은 별로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촉을 온이라고 하는 이유는 색수상행식 5가지는 쌓이는 거거든. 쌓이기 때문에 온이 되고 쌓이는 거기 때문에 나를 구성하는 요소가 되는데 촉이라는 거는 오늘도 계속 말하지만 활성 요소 하나의 작용이라고. 작의라는 거하고 그러니까 단지 이 순간 작용하는 거지 이런 작용성으로의 촉이 이런 작용을 했습니다라고 쌓이지를 않는 거야. 그 촉에 의해서 수가 생겨나서 쌓이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일단 온에는 들어가지 않는. 그래도 토대가 있다고. 예. 근데 이제 그거는 하여간 몰라 우리 거기까지만 해요. 나도 더. 저도 이 촉에 굉장히 많이 걸려가지고. 그럼요, 당연하죠. 많이 그래서 비중을 좀 아예 안 두는 거지. 근데 하여간 오늘 우리가 그거 한 가지는 분명히 하자고. 그러니까 내입처, 외입처가
작의라는 활성 요소를 위한 두 가지 토대라면 그렇게 진행되는 삶에서 촉이라는 활성 요소의 활성화를 위한 토대가 있다고 부처님은 말하는 거다. 그 토대가 이름이 촉처다. 육촉처다. 네, 그렇게 말하는 거. 이 부분은 사실 더 들어가면 제가 아직 잘 몰라요. 그 이상. 우리 그 아이가 더 깊은 이야기는 좀 더 시간을 두고 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렇게 육촉처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육촉처 해서 수가 생기잖아. 수라는 것은 어떻게 생겨요? 락, 고, 불고불락. 대표적으로 이런 세 가지 느낌이 생겨나죠. 자, 그러면 이제 삶은 여기서 또 진행이 되잖아. 의식이 수를 위자나티 2차 인식하죠. 물론 상이 참여를 하죠. 그러면 그러니까 이 부분을 딱가라고 부르고 이 딱가의 과정을 통해서 가래가 생겨나는 거죠. 가래가 생겨난다라고 하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알지만 견해가 딱가 안에서의 과정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시각이 생겨나죠. 견해가 생기고 윗딱가 이제 딱가로부터 분리되어 가지고 생각이 떠오른다. 근데 요거 수동이다 그랬죠. 수동적이다 그랬죠. 그러면 이제 윗딱가를 말하면 이제 보통 윗자라를 함께 말하죠. 근데 이 윗자라가 무엇일까라고 하면 이거를 관찰하는 거다라고 지석적 고찰 이렇게 보는 것은 오히려 사띠의 역할을 윗자라에 말하나 좀 애매함이 있는데 다른 경들에서 보면 요 자리에 우빠 윗자라띠 해서 여기에 이제 앞에 만호가 붙고 그래서 의가 움직이는 의의 작용 그래서 요거를 만호 우빠 윗자라 하면 의의 행보라고 우리가 번역을 한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죠. 그러면 요거에 이어가지고 의도 기대지향 해가지고 이제 사유로 넘어가잖아. 지금 이제 경에서 세 번째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부처님. 그러니까 내가 설한 법을 네 가지로 부처님 말씀하시는데, 육계와 육촉처에 이어서 세 번째가 뭐냐? 비구들이여, 이런 18가지 의의 행보가 있다. 라고 내가 설한 법은 현명한 사문바라문들에 의해 질책받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비난받지 않고 책망받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이것을 말했다. 무엇을 연하여 이것을 말했는가? 여기 세 번째가 뭐냐 하면 18가지 의의 행보 이렇게 나오죠. 요 18가지 의의 행보 원어가 뭐냐 하면 자 여기 앞 페이지에 가서 제일 밑에 보면 앞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임에 아타라사 마노 빠위짜라띠 이렇게 나와요. 아타라사 18 마노 빠위짜라띠 하는데 그 마노 빠위짜라띠가 뭐냐 하면 요거야. 마노 우빠위짜라띠 요거를 말하는 거거든. 그러면 요게 지금 자리를 우리가 할 수 있죠. 메커니즘적으로 그대로 나온 거죠. 6개에 의해서 이제 나와가지고 3, 4와 합촉 하는 요 자리에 육촉처가 있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18가지 의의 행보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거 가래로부터 그러니까 닦아 이후 윗닦아 윗자라로 가는 요 자리 행위가 시작되는 요거죠. 그러니까 닦아 바뀌니까 의의 영역 그래서 만호 오빠 윗자라 이렇게 되는 거죠. 요 자리에서
18가지 의의 행보가 있다. 의라고 하는, 이제 그럼 여기서 이제 의업, 요거지 뭐, 의업. 만호의 행위를 18가지의 행보, 이렇게 말하는데, 그 18가지의 행보가 무엇냐 하면, 안으로 색을 보고서 만족을 주는 색으로 다가가고, 불만족을 주는 색으로 다가가고, 평정을 주는 색으로 다가간다. 이로 성을 듣고서, 비로 향을 맡고서, 설로 미를 맛보고서, 신으로 촉을 닦고서, 의로 법을 인식하고서 만족을 주는 법으로 다가가고, 불만족을 주는 법으로 다가가고, 평정을 주는 법으로 다가간다. 비구들이여, 이런 18가지 의의 행보가 있다 라고 내가 설한 법은 현명한 사문 바라문들에 의해 질책받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비난받지 않고 책망받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한 것은 이것을 연하여 말했다. 자, 18가지가 지금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요거죠? 뭐 그냥 이건 메커니즘적으로 연결되는 거야. 안과 색에 의해서, 안과 색에 의해서 안식이 생겨나면 삼사화합 촉해서 거기서 락고 불고 불락 이런 느낌이 생겨나. 그러면 딱가를 거쳐가지고 가래 이후에 윗딱가 윗자라 해서 행위로 연결된 이 자리에서 만호의 행보 이렇게 나왔죠. 그런데 그게 첫 번째를 보면 안으로 색을 보고서 과정을 거쳐가지고 만족을 주는 색으로 다가간다. 윗자라, 만호 윗자라 요 부분을 놓고 1. 만족을 주는 색이 좀 반복되니까 외입처죠. 그러니까 색성향 미촉법 중에 어떤 것을 대상으로 한 삶이냐 이거죠. 그래서 만족을 주는 외입처로 간다. 불만족을 주는 외입처로 간다. 평정을 주는 외입처로 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박보부님 요거 뭐지? 38. 18가지. 응? 느낌에 대한 느낌. 그래, 바로 느낌에 대한 그거지. 네. 안으로 색을 보고서 촉해가지고 수가 즐거운 느낌이 생겨나서 경험되면 이게 딱가유 과정을 거쳐가지고 행위 영역으로 왔을 때 만족을 주는 색으로.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한 거죠. 윗딱가는 수동적으로 떠오르죠. 난디에 의해서. 그러면 그게 떠오르는, 수동적으로 떠오르긴 했는데 뭐 하여간 잘 모르겠지만 이때 대상이 된 거예요. 인식 대상. 인식한 그 대상한테로 이 생각을 접근시키는 그게 윗자라인 것 같다. 제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설명하는 거죠? 좀 그 얘기를 하잖아? 윗딱가로 떠오른 다음에 만족을 주는 색으로 간다. 즐거운 느낌이 경험됐을 때는 만족을 주는 색으로 가고, 괴로운 느낌이 경험됐을 때는 그거 불만족을 주는 색이고, 불고불락의 느낌을 경험했을 때는 평정을 주는 색이고. 요거 별거 아니죠? 그러니까 안입이 설신의 색성한 미촉법 6촉처 이 상태에서 이제 락고 불고 불락의 세 가지 느낌이 생겼으니까 여기서 바로 3, 6, 18 해가지고 18가지 행복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응? 보군요. 안소리 느낌 18가지. 그렇지. 그러니까 수하고 연결돼가지고 18가지가 된 거지. 그러니까 안입이 설신의 색성향 미촉법에 락고 불고 불락. 예. 그래가지고 18가지 행보가 있다 라고 하는 거. 이게 이런 인식 과정에 의해 가지고 딱가 이후 행위 과정에서 18가지고 색성향 미촉법이라는 대상에 대한 락고 불고 불락의 경우로 3 곱하기 6은 18에 마음의 움직임이 있다. 마음이 행보, 움직여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글자 생김새가 비슷해. 그래서 윗자라라고 하는 게 윗딱가를 관찰한다라는 측면보다는 수동으로 떠오른, 수동적으로 떠오른 이 생각을 대상에게로 접근시키는 게 윗자라. 이렇게 보는 게 아마도 타당한 해석일 것 같다.
자, 이렇게 18가지 의의 행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세 번째 법이에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네 번째 법. 비구들이요, 이런 사성제가 있다라고 내가 설한 법은 현명한 사문 바라문들에 의해 질책받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비난받지 않고 책망받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것을 말했다. 무엇을 연하여 이것을 말했는가? 비구들이여 육계의 붙잡음을 원인으로 모태에 듬이 있다. 요 표현이죠. 아까 듬이 있을 때 명색이 있다. 요건 뭐야? 일단 들어오면 들어왔을 때 거기 명색이 있다. 그렇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같이 안 가고. 아니 그러니까 명색이 같이 안 가고. 그러니까 이제 명색이 뭐냐 하면 아까 보부님 말씀하신 엄마 뱃속에 있는 수정란인 거야. 엄마 뱃속에 있는 수정란이 기본적으로 색인데 제가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그 표현을 했지. 왜 들어갈 때 몸이 그러니까 물질이 있지 않고 명색이 있을까라고 하는 거? 예를 들어서 엄마의 수정란에도 다 DNA적인 이런 특성이 있잖아. 그래서 아마 그런 점까지 감안해서 명색이 엄마의 수정란을 단지 물질적 수정란으로 보지 물질 단지 색으로만 말하지 않고 이런 그 엄마 아버지의 아니지 이건 엄마지 아니지 엄마 아버지지 수정란이니까 엄마 아버지의 그 삶의 과정이 DNA로 유전되어진 이러니까 이거는 색이 아니라 명색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겠죠. 그러면 아까 우리 말한 그거는 뭐냐 하면 그런 명색인 수정란으로 누가 들어가느냐 이거잖아. 누가 들어가느냐 할 때 말하자면 간다빠라는 이름을 가지고 들어가는 게 있다 이거야. 그런데 그거를 직접 표현하면 시기 가는 거예요. 전생의 시기. 전생의 시기 연기의 과정에서 삶을 누적하면서 변화하는 연기된 시기라는 시기라는 이해 위에서 바로 그 엄마의 수정란 명색으로 들어가는 거야. 근데 그 들어가는 그 시점에도 시기라고 하는 이것이 물론 시간적으로는 뭐 구분할 수 없는 거지만 시간을 넘어선 법이니까 그 죽어서 새로운 몸으로 새로운 엄마가 만들어주는 명색 거기로 들어갈 때도 보고 태에 든다 이런 게 경전에 보면 보고 태에 든다 알고 태에 든다. 아 그거는 이제 가는 거죠. 그거는 조금 다른 주제지. 이건 그러니까 잠깐 그 얘기 또 할게. 이렇게 보자고요. 일단 요번 이야기야. 이렇게 이제 업을 짓잖아. 행위를 하잖아. 행위를 하면 두 가지 결과가 생기죠. 상이 잠재하고 식이 머물잖아. 그지? 우리 요건 다 아는 이야기야. 행위를 통해서 식이 머무는 거야. 그러면 식이 머문 다음 단계가 뭐죠? 식이 머물고 늘어나면 요거 앞의 식의 무더기에 더해져서 식온이 늘어난 거고 이렇게 이전의 식의 무더기에 지금 머문 식이 더해져서 늘어나는 요거를 표현하는 말이 연기된 식 요거죠. 그래서 연기된 식이 생기는 거야. 그러면 경은 뭐라 그래? 식이 머물고 늘어나면 명색이 참여한다 이렇게 말하죠. 명색이 참여하는 현상이 있는 거야. 그래서 요게 식과 명색이 함께해서 부다 탈성 존재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건 오온 더하기 작의와 촉인 거죠. 그럼 이제 요렇게 연기된 그러니까 식이 머물고 늘어나면 명색이 참여한다 해서 부다 탈성 존재가 되었다 라고 하면 여기서 어떻게 진행되나요? 요게 그 큰 순환고리로 되돌아와서 식과 명색이고 그 식과 명색을 조건으로 유깁이 있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잖아. 근데 요게 말이야 내가 아까 이거 생각하느라고 되게 고민했는데 어머님 요렇게
식이 머물고 늘어나면 명색이 있다. 그래서 그렇게 연기된 식, 연기된 존재 이렇게 내가 한순간 변화했잖아. 그러면 그게 다시 이제 그 앞 순환에 와가지고 식과 명색이 그대로 유기부로 이렇게 이제 연결되잖아. 그리고 살아있는 한 평생을 식이 머물고 늘어나면 명색이 참여하면 그렇게 변화된 상태로 다시 앞에 와가지고 그게 내입처 외입처로 펼쳐져 가지고 또 세상을 만나는 이게 큰 순환고리의 삶의 과정이잖아. 네. 그러면 이게 식이 머물고 늘어나면 항상 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명색이 참여를 해주잖아. 그런데 한 100년 잘 명색이 참여를 해주다가 어느 한순간에 명색이 참여하지 않는 때가 있다고. 그게 뭐요? 몸이 무너져 죽었다라고 하는 이거는 자, 순환적으로 명색이 참여해주는 요 때는 그 명색은 누구 명색이에요? 내 거지 뭐. 그러니까 나의 명색이지 뭐. 내 몸하고, 그죠? 내 몸으로 해석하고, 파생된 것으로 수상해, 뭐 이래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행위를 통해서 식이 머물고 늘어났다 연기된 식, 이런 상황이 되면 명색이 참여하는데 이 명색은 나의 명색이 변화해서 참여를 하니까 그동안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머물고 늘어나면 명색이 참여하는 기계적인 순환 과정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딱 한 번, 한순간 명색이 참여하지 않는 시점이 생긴다고. 그게 몸이 무너져 죽은 거예요. 그러면 이 식이라고 하는 연기된 식, 이거는 반드시 명색이 있어야 하잖아. 중생으로의 삶 동안에는 명색 없이 식은 존재할 수가 없거든. 그러면 나의 명색이 참여해 줄 때는 아무 걱정이 없잖아. 근데 나의 명색이 참여해 주지 않는 그 시점, 죽었어! 그 시점에 어떻게 되느냐 이거야. 바로 여기서 명색이 참여를 안 해주고 연기된 식, 마음만이 어쨌든 죽는 그 순간에도 하여간 행위 과정을 통해서 식이 머물고 늘어났지. 근데 명색이 안 와주고 있는 거야. 이때 무슨 일이 생겨나? 여기서 어머니의 태를 찾아가는 거잖아. 그게 태어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나의 명색이 참여해준 요게 안 되니까 요거 대신에 어머니의 태가 참여해 주는 거지. 근데 이게 어머니의 태가 그래 시가 너 거기 있어라 내가 갈게 이러고 엄마가 쫓아갈 순 없잖아. 그러니까 엄마가 수정란이라는 형태로 새로운 명색을 만들고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럴 때 이 연기된 식이 가야 되잖아. 그지? 이거는 분명히 나의 명색이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남의 명색으로 찾아가는 거야. 죽고 태어남의 과정이라는 게 그런 거지 뭐. 그게 윤회지. 죽고 태어난 그게 윤회지. 그러니까 그 죽고 태어나는 그 윤회의 현장 그때에 누가 가느냐? 시기가 그거를 간다빠라고 불러. 그런데 그렇게 연기된 식이 남의 명색, 엄마의 명색을 찾아서 시간차 없이 바로 가는데 지금 이제 이 경에서 육계의 붙잡음이라는 말을 쓰는 거는 그렇게 나의 명색이 참여해주지 않기 때문에 남의 명색인 어머니의 태로 가는 그 시점에도 식이 혼자 가지 않는다는 거야. 식은 그 순간, 시간적으로 말할 수 없는 그 순간조차도 조건되어 있다는 거야. 그런데 나의 명색이라고 할 때는 4대 조색으로의 몸이 함께 하잖아. 근데 죽어서 가는 요 때는 4대 조색. 그러니까 지수화풍이 공과 더불어 결합한 이 결합한 몸의 상태를 몸을 가지고 식이 가는 건 아닌 거야. 다만 그
그때도 식은 혼자는 존재하지 않아서 요소 상태로 지수화풍 공과 함께 해서 간다. 요걸 표현하는 게 함께 해서 간다는 게 아니라 응? 함께 해서 간다고 아까 선생님 자꾸 그러셨잖아요. 함께 해서 가는 게 아니고 식의 흐름은 머물지 않기 때문에 명색이 무너진 다음에 새로운 명색을 이미 이 식이 찾고 있는 거예요. 아, 아니야. 그거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 붙잡는, 그러니까 시간적 차이는 없지만 붙잡는 일을 하는 게 식이 옮겨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나의 몸에서 엄마 몸으로 가는데 여기서 표현하는 거는 엄마 몸에는 이미 명색으로 있는 거야. 그러면 나의 몸이 무너지고 엄마 몸으로 옮겨가는 그 과정, 이거는 시간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내 몸에서 엄마 몸으로 가잖아. 그 가는 그때는 엄마의 명색이 아니고 아니죠, 그래. 이 식이 가는데 네. 그때조차도 식은 혼자, 그러니까 물질로부터 독립된 상태로 가는 게 아니고 물질 요소와 함께 한 상태로 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완전 결합한다는 거죠. 그게 제가 어른들 돌아가시는 거를 좀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이제 돌아가시가지고 계속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설마 돌아가시겠나 했는데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책을 갑자기 제 말이 좋은 자리가 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자기의 식이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돌아가신 거는 그 어떤 형태인지 모르겠지만 자기의 명색을 찾아간 거죠. 자기의 지금 그래서 이제 알면서 간다 이 말씀을 하신 거구나. 그래서 알고 자기가 자기 인연을 찾아가는 사람이는 우리는 선생님 말 맞잖아요. 막대기 경해갖고 던져지듯이 태어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어디 갈지 모르지. 예. 근데 알고 가기 이게 식이 이 공부된 식들은 아는 식들은 그냥 그 명색을 잘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은 일단 한 면에서는 그 말씀이 타당한 게 분명히 그 죽을 때도 알고 갈 때도 알고 태안에 들어서 그러니까 태안에서 태어날 때까지 과정도 알고 이런 식의 연결성이 있잖아. 그런데 그런 식은 누구의 식이냐 하면 미안하지만 버부님, 버부님 주변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어떤 어른이 돌아가시는 이런 보편적인 인간들의 식에 적용할 수 있는 일은 아닐 거야. 아마도 그거는 뭐 예를 들어 도솔천에 계시던 보살이 이제 어머니의 태로 들어간다. 뭐 이런 놀랍고 신기해. 그렇죠. 그 놀랍고 신기한 높은 경지에서 아니 그러니까 딱 요점은 그거잖아. 그 죽는 그 순간에도 허둥대지 않고 이 식이라는 이 마음이 깨어 있어가지고 내가 지금 몸이 무너져 죽는구나. 이거 거의 그 아라함들 이야기로 비슷하게 나오잖아요. 내가 몸이 무너져 죽는구나. 이제 이렇게 새로운 모태로 들어가는구나. 이거를 안다라는 거는 아주 최상의 수행자의 이야기. 일반 도피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봐야죠. 물론 이제 버부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아마도 덤덤하게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수행의 경우지 꼭 수행 아니래도 보통의 사람들도 사실은 한평생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덤덤하게 죽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잖아요. 되지 않고. 예. 사실은 5개를 지니는 삶도 그런 성과를 내니까. 옛날 책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렇죠. 스님들 그럼요. 아니 요새도 보면 앉아서 돌아가셨다 이렇게 찬탄하기도 하고 이제 죽음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에 나오는데 그거는 하여간 어떤 경지에서 어떤 상태 알고 가느냐 이런 문제는 질적인 면이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옮겨가는 사건의 주체가 누구냐? 식이다. 식이 그 순간에도 식 혼자 가지 않고 물질 요소와 함께하는 육계 상태로 옮겨가고
그것을 부르는 이름이 간다거나 요렇게 말하는 거. 명세가 시가고 이렇게 떨어져서 움직이는 게 아니다는 그게 결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자꾸 명색이하고 시하고 같이 간다니까 저는 걔가. 아니 내가 명색과 식이 간다는 게 아니라 식이 명색으로 갈 때에 식이 육계 상태로 간다는 거지 명색으로 간다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명세하고 시가고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요 육계라고 하는 것은 명색이라고 하는 어떤 그 형성되어 있는 어머니 안에 수정란이라는 이런 그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제 사제 조색 상태로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라고 그 존재 상태를 설명하기 어려운 단지 물질적 요소들과 함께 하는 상태로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존재하기를 식이 어쨌든 중생 세상에서는 물질 없이 식 혼자 존재할 수 없는 특성이 있잖아. 죽어서 명색, 새로운 어머니의 태라는 새로운 명색으로. 그게 요 표현, 아까 제가 말로 하니까 이제 그게 찾아간다는 이런 말을 하니까 자꾸 떨어져서 움직이는 이런 느낌인데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찾아가고 뭐 이런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고 그렇죠. 업의 힘으로 가버리는 거지. 예.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참 고민해서 찾아낸 말이 뭐냐 하면 네. 그러니까 식이 머물고 늘어나면 명색이 참여하는 거 살아 한평생 동안 이 명색이 나거든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런데 어느 순간 나의 명색이 참여를 안 해주는 거야. 죽었어. 그러면 새로운 명색이 참여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어딨냐 하면 엄마의 태에 있는 거야. 이거를 엄마의 몸이 나한테 올 수 없으니 나의 식이 가야 되는 거야.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선생님 오늘 좀 마치 지금 갑자기 저기 부산에 누가 온대가지고. 그렇지라. 온다했는데 지금. 아니 다 했어. 저기 1분으로 마칠게.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얘기는 뭐냐 하면 6개를 붙잡음을 원인으로 명색에 듬이 있다. 이어가지고 한 가지 보아야 되는 거는 경험하고 있는 자에게 고집, 고멸도, 사성제를 설한다라고 해서 요거 제가 자주 말하는 거죠. 윤회하는 중생은 느낌을 느끼는 존재가 중생이고 사성제적으로 윤회한다라는 거고 다음 장 들어가면 고집, 고멸도를 정의해 주는데 요 경에서만 독특하게 나오는 게 보통은 고집, 고멸은 애와 애멸로 나오잖아. 근데 요 경에서만 12연기로 설명되는 연기가 고집으로 나오고 그 소멸 12단계의 소멸 과정이 고멸로 나오는 특징이 있어. 그것만 우리가 이제 잊지 않으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이런 사성제가 있다라는 게 질착하지 않는다. 요런 끝난 거야. 오늘 사실 굉장히 좀 어려운 주제를 그래서 잘 설명됐죠? 치열하게 공부해요. 정말 치열하게 공부했어. 예, 이건 뭐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거 그래도 법우님들이 이 공부를 함께하는 수준이 있으셔서 그런가 봐. 어렵지 않게 우리가 잘 공부했고요. 삼마삼부또 바가와 스와카또 바가와타 담모 숫바티빤노 사와카 상고띠 세조는 정근각이시라. 세조는로부터 법은 잘 설해졌다. 제자들의 상가는 잘 실천한다. 찌랑띠타뚜 로까스밍 삼마삼부따 사산한띠 정근각의 가르침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마항 얀냥 야지뚱 양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수카야띠 오래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다낭 꾀다낭 야티살로 히타낭 우파까빠뚜 이당다낭 꾀다낭 야티살로 히타 파리분잔뚜띠 이 모시가 돌아가신 진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모시를 돌아가신 진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의 공덕이 오랫동안 여러분들에게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벚꽃시의 공덕이 여러분 원하시는 생각하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